사기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적막한 안채를 가로질렀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촛불을 흔들리게 했고 그 흔들리는 불빛이 한 여인의 떨리는 손끝을 비췄다. 또 깨뜨렸사옵니까?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28의 나이로 이 집의 새 안주인이 된 이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깨진 그릇 조각들을 주워 담았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미안하다, 얘야. 16살의 큰아들 김진수가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어머니를 향한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차가운 적개심만이 서려 있었다. 미안하다 하여 무엇하리요? 이것은 우리 어마님께서 아끼시던 백자였거늘. 이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했다. 전 부인,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아끼던 그릇이었던 것이다. 아무리 조심했는데도 결국 이런 일이. 형님, 어찌 새어마님께 그리 함부로 말하시는 geb니까? 마루 끝에서 14살의 둘째 김민수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형님을 나무라는 기색보다는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섞여 있었다. 이씨 부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재혼한 지 벌써 2해가 지났건만 아직도 이 아이들에게는 남남이었다. 아니, 남남보다도 못한 원수 같은 존재였다. 이것이 그녀가 이 집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시작된 지옥 같은 나날들의 첫 번째 밤이었다. 3달 전, 봄이 막 시작되던 때였다. 이씨 부인, 본명 이순이는 친정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28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때였다. 순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예, 아버지. 김진사 댁에서 중매 이야기가 나왔느니라. 이순이의 손이 멈췄다. 김진사라면 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였다. 하지만 아버지, 그 양반께서는 이미 부인이 계시지 않사옵니까?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느니라. 2 아들을 남겨두고 말이다. 이순이는 가슴이 무거워졌다. 계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친정에서 홀로 지내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아들들이 어찌나 말썽인지. 집안일도 엉망이고 김진사께서도 학문에만 매진하시느라 살림은 아예 손을 놓으신 상태라 하더구나.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이순이는 마음을 정했다. 어차피 혼자 살아갈 바에야 누군가를 돌보며 사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었다. 특히 어머니 없는 아이들이라면 더욱 그렇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었다. 혼례를 올린 다음 날, 이순이는 아이들과 처음으로 마주했다. 얘들아, 인사드려라. 새어마님이시다. 김진사의 소개에 2 아들은 형식적으로 절만 올렸을 뿐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 진수, 민수야. 잘 부탁한다. 이순이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큰아들 진수는 고개를 돌려버렸고 작은 아들 민수는 예 라고 짧게 답한 후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저녁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다. 전 부인이 즐겨 만들던 음식들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한 것이었다. 맛이 어떠하냐? 김진사가 아들들에게 물었다. 별로이옵니다. 진수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우리 어마님께서 끓여주시던 미역국과는 천지 차이옵니다. 민수도 거들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아직 입맛을 잘 모르니 천천히 맞춰가겠나이다. 맞춰갈 것 없사옵니다.
소인들은 혼자서도 잘 먹을 수 있사옵니다. 진수의 말에 식탁은 얼어붙었다. 김진사가 아들을 꾸짖으려 했지만 이순이가 먼저 말을 막았다. 괜찮사옵니다, 어르신. 아직 어린데 어머님을 잃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사옵니까? 하지만 그날 밤 홀로 누운 침실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몰랐다. 첫 달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다. 새어마님, 밥이 너무 짜옵니다. 이 반찬은 왜 이리 맛이 없사옵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담그신 김치와는 완전히 다르옵니다. 매 끼니마다 이어지는 불평에 이순이는 점점 위축되어 갔다. 그녀는 새벽 일찍 일어나 장을 보러 나가고 온종일 부엌에서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은 만족하는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새어마님, 국이 너무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사옵니다. 진수가 상을 밀치며 소리쳤다. 국그릇이 넘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치마에 쏟아졌다. 아뜨, 뜨거움에 움찔했지만 소리내지 않았다. 대신 재빨리 행주로 상을 닦아냈다. 미안하다. 다시 끓여주마.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사옵니까? 소인은 배가 고픈데. 진수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화상을 입은 다리가 아팠지만 아이들을 굶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새로운 국을 끓였고 이번에는 소금을 조금 더 넣었다. 이번에는 어떠하냐?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짜다며 또다시 불평이 이어졌다. 요리를 정말 못하시는군요. 진수의 차가운 말에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더 힘든 것은 일부러 저지르는 사고들이었다. 옷에 먹물이 묻었나이다. 새어마님께서 빨아주시옵소서. 분명히 일부러 먹물을 쏟은 것이 눈에 보였지만 아무 말 없이 옷을 받아들였다. 방이 너무 더럽습니다. 청소 좀 해주시겠사옵니까? 방안을 보니 책들이 일부러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먹물까지 여기저기 떨어뜨려져 있었다. 숙제하는데 촛불이 떨어져서 종이가 탔나이다. 다시 베껴 써야겠사옵니다. 명백히 일부러 저지른 일들이었지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다. 그러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더욱 굳어져만 갔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자 이순이의 고생은 더욱 심해졌다. 새어마님, 밤에 모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사옵니다. 민수가 소리쳤다. 그럼 모기장을 쳐주마. 모기장으로는 부족하옵니다. 밤새 부채질을 해주셔야겠사옵니다. 민수야, 그건 너무... 소인들이 싫으신가 봅니다. 우리 어머님이라면 기꺼이 해주셨을 텐데. 민수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결국 그녀는 밤새 아이들 방에서 부채질을 해주었다. 한 손으로는 진수를, 다른 한 손으로는 민수를 부채질하며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아침, 이순이는 비틀거렸다. 밤새 잠을 못 잔 탓이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민수가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괜찮다. 설마 부채질하는 것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시겠지요? 우리 어머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거늘. 눈물이 나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하지만 꾹 참고 부엌으로 향했다. 아침을 준비해야 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다. 아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새로운 괴롭힘을 생각해냈다. 이 옷이 너무 작아졌사옵니다. 새로 지어주시옵소서. 분명히 엊그제 입을 때는 맞았던 옷이었다. 하지만 밤새워 새 옷을 지어주었다. 서점에서 책을 사오셨습니까?
제가 부탁한 책 말이옵니다. 진수가 물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책을 사오라고 부탁한 적이 없었다. 무슨 책이냐? 아, 잊으셨군요. 역시 다르시네요. 우리 어머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셨는데. 급히 서점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진수는 어떤 책인지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고 그녀는 온갖 책을 사다 놓았다. 그러나 진수는 이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라며 고개를 저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다. 새어머님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사옵니다. 무슨 소리냐, 민수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우리 어머님께서 병으로 돌아가신 것은 새어머님이 와서 마음고생을 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아버님께서 새어머님 생각을 하느라 우리 어머님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셨던 것이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시집 오기 전에 전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자신 때문이라는 말인가? 민수야,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다. 큰아들 진수가 동생을 말렸지만 그의 눈빛도 차갑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형님도 그리 생각하시지 않사옵니까? 우리에게는 어머님이 한 분뿐이라고 말이옵니다. 민수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새어머님께서는 그냥 아버님의 부인일 뿐이옵니다. 소인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민수야, 목이 메어 소리쳤다.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라. 하지만 아이들은 더욱 잔혹한 말을 퍼부었다. 이 집에 오시지 않았다면 소인들은 지금보다 행복했을 것이옵니다. 그 자리는 영원히 우리 어머님의 것이옵니다. 그날 밤 홀로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다. 목이 쉬도록 울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내가 뭘?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날 밤 이순이는 서방님에게 하소연하려 했다. 서방님, 아이들이 너무 아이들이 좀 철없지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요. 김진사는 책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다. 학문에만 빠져있던 그는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서방님, 제발 한 번만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 주시옵소서. 소인이 정말 힘이 드옵니다.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다. 무엇이 그리 힘들다는 것이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하는 것이 여인의 본분 아니요? 전 저도 그렇게 살았소. 김진사의 말에 이순이는 더욱 절망적이 되었다. 아이들이 소인을 미워하옵니다. 마치 원수나 되는 것처럼. 아이들이 어미를 잃었으니 그럴 만도 하오. 부인이 좀 더 참고 잘해주면 될 일 아니요? 소인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옵소서. 고치겠나이다. 잘못한 것은 없소. 다만 아직 부족할 뿐이지. 전처만큼 잘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서운해하는 것이요. 말문이 막혔다. 전처와 비교당하고 자신의 노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아이들의 괴롭힘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서방님, 제발.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서 쉬시오. 내일도 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김진사는 다시 책 속으로 시선을 돌렸다. 깊은 절망에 빠졌다. 남편의 무관심과 아이들의 적대감 사이에서 그녀는 점점 작아져 갔다. 겨울이 되자 아이들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치밀해졌다. 새어마님, 우리 어머님의 제사상을 차려주세요. 진수가 말했다. 제사상을?
기일이 다가오잖아요. 당연히 제사상을 차리셔야지요. 당황했다. 전 부인의 제사상을 자신이 차린다는 것이 그런데 내가 어떤 음식을 올려야 할지 모르시는군요. 역시 다르시네요. 민수가 비아냥거렸다. 결국 하녀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전 부인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알아냈다. 그리고 3일 동안 밤새워 제사상을 준비했다. 제사를 지내는 날, 김진사와 두 아들이 제를 올렸다. 이순이는 뒤에 서서 지켜볼 뿐이었다. 어마님, 새어마님께서 정성껏 제사상을 차렸사옵니다. 하지만 어마님의 솜씨에는 미치지 못하옵니다. 진수가 제문을 읽으며 말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3일 동안 정성으로 준비한 제사상 앞에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었다. 제사가 끝난 후 아이들은 더욱 잔혹한 말을 했다. 새어마님, 우리 어마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사옵니다. 민수가 말했다. 무슨 말을 하셨느냐? 새어마님께서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슬퍼하셨사옵니다. 그리고 소인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사옵니다. 숨이 막혔다. 곧 소인들을 데리러 오겠다고도 하셨사옵니다. 민수야, 그런 무서운 말. 무서운 게 아니라 기쁜 일이옵니다. 소인들은 우리 어마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날 밤 정말로 이 집을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친정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창피했고 혼자 살아갈 능력도 없었다. 새해가 되었지만 이순이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새어마님, 설 준비는 다 하셨습니까? 진수가 물었다. 아직 조금 더 준비해야. 우리 어마님께서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었사옵니다. 역시 다르시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설 준비를 했다. 떡을 만들고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다. 이 떡은 너무 딱딱하옵니다. 이 전은 너무 기름지옵니다. 나물은 왜 이렇게 짜옵니까? 아무리 정성을 다해 만들어도 불평만 돌아왔다. 우리 어마님께서 만드신 설음식은 정말 맛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했었사옵니다. 하지만 이 음식은 글쎄이옵니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빨래를 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다. 아이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하녀 옥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조금 어지러울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날부터 자주 어지럼증을 느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는 항상 전 부인이 나타나 그녀를 원망했다. 왜 내 자리를 빼앗았느냐? 내 아이들을 괴롭히지 마라. 이 집에서 나가라. 이순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도 현실은 꿈보다 더 괴로웠다. 봄이 다시 왔지만 이순이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새어마님, 죽 좀 끓여주시옵소서. 배가 고프옵니다. 민수가 새어마님의 방문을 두드렸다. 며칠 전부터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집안일을 멈출 수는 없었다. 잠깐 기다려라. 지금 일어나마.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높은 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었다. 죽을 끓이는 동안 현기증이 일어났지만 그녀는 꾹 참고 끝까지 해냈다. 여기 있다. 맛없사옵니다. 너무 되었나이다.
민수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다시 끓여주시옵소서.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지만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새마님, 뒤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녀 옥분이었다. 새마님, 쓰러지실 것 같사옵니다. 제가 죽을 다시 끓여드리겠나이다. 아니다. 내가 해야. 비틀거리자 옥분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아니되옵니다. 열이 이렇게 높으신데 어찌 부엌일을 하시려 하십니까? 하지만 민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옥분아, 네가 나서지 마라. 직접 해주셔야 한다. 그것이 새어머님의 일 아니냐? 옥분이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도련님, 새마님께서 이렇게 아프신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녀 주제에 어디서 입을 놀리느냐? 이때 진수도 나타났다. 저녁 준비는 언제 하실 것이옵니까? 배가 고픈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순이가 정신을 차린 것은 사흘 후였다. 새마님, 깨어나셨나이다. 옥분이가 기뻐하며 말했다. 여기가 어디냐? 새마님 방이옵니다. 사흘 동안 의식을 잃고 계셨나이다. 천천히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다. 아이들은 어떻게 지냈느냐? 걱정 마시옵소서. 제가 챙겨드렸나이다. 옥분이의 말에 안도했다. 하지만 곧 걱정이 들었다. 아이들이 많이 불평했겠구나. 새마님, 옥분이가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련님들께서 새마님께서 쓰러지신 것을 보고도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셨나이다. 오히려 이제 조용해졌다고 하시더이다. 무슨 말이냐? 새마님께서 쓰러지시니 이제 잔소리를 들을 일이 없어서 좋다고 그리 말씀하시더이다.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진사 나리께서도 서방님은 뭐라 하시더냐? 쓰러진 것을 알고도 그냥 서재에서 책만 읽고 계시더이다. 문병 한번 오시지 않으셨나이다. 눈물이 났다. 남편마저도 자신의 생사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새마님, 옥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포기라니? 아무리 새마님께서 정성을 다하셔도 도련님들과 진사 나리께서는 절대 새마님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나이다. 옥분이의 말은 잔혹했지만 사실이었다. 새마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시옵니다. 오히려 너무 잘해주고 계시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억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더이다. 깊은 생각에 잠겼다. 2해 동안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미움받고 있을 뿐이었다. 며칠 후 이순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불러 정중하게 말했다. 진수야, 민수야, 할 말이 있다. 2 아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았다. 그동안 내가 부족해서 너희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도 너희들을 진짜 아들처럼 생각하고 싶었다. 너희 친어마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너희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진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을 떠나시면 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만약 내가 이 집을 떠난다면 너희들은 행복할 수 있겠느냐? 당연하옵니다. 민수가 주저없이 대답했다. 새어마님은 필요하지 않사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위한 자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날 밤 이순이는 서방님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다. 서방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싸웁니다. 그래? 어떻게 되었소? 김진사는 여전히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이들이 소인을 원하지 않사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요. 2해나 지났사옵니다. 하지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이때서야 김진사가 책에서 눈을 들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요? 서방님, 저는 이 집을 떠나려 하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떠난다니 갑자기 무슨 소리요? 갑자기가 아니옵니다. 2해 동안 계속 생각해온 일이옵니다. 부부가 되었는데 어찌 그런 말을... 부부라고 생각하시나이까? 그의 말에 김진사는 할 말을 잃었다. 소인에게 관심이 없으시옵니다. 아이들이 소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모르시고 소인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도 모르시옵니다. 그것은... 소인은 그냥 집안일을 해주는 하녀와 다를 바가 없사옵니다. 아니, 그만도 못하옵니다. 하녀라면 최소한 품삯이라도 받을 텐데. 김진사는 뭐라 반박해야 할지 몰랐다. 서방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하녀였던 것이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소인의 부재이옵니다. 어디로 갈 생각이요? 모르겠나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사옵니다. 김진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했다.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어쩔 수 없소. 남편의 차가운 반응에 마지막 희망마저 꺾였다. 짐을 싸는 이순이의 방에 옥분이가 들어왔다. 세마님, 정말 떠나시는 것이옵니까? 그래야 할 것 같구나. 어디로 가시옵니까? 우선 친정으로 갈 생각이다. 옥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친정에서 받아주시겠나이까? 확신이 없었다.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도망치는데 친정에서 반가워할 리 없었다.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그때 방문이 열렸다. 진수와 민수였다. 정말 떠나시는 것이옵니까? 진수가 물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아니라 확인하는 기색이 들어 있었다. 그렇다. 언제 떠나시옵니까? 내일 아침 일찍. 그럼 잘 됐습니다. 민수가 말했다. 이제 소인들도 편해지겠나이다. 이순이는 가슴이 미어져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새어마님께서 떠나시면 우리 어마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수도 있겠네요. 진수의 말에 옥분이가 화를 냈다. 도련님들, 어찌 그런 말 같지 않은 말씀을. 옥분아, 괜찮다. 아이들 말이 맞다. 내가 있으면 친어마님이 편히 계실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이해하려 했다. 새벽이 밝았다. 이순이는 간단한 짐만 챙기고 방을 나섰다. 이 집에서의 2해 동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다. 세마님, 옥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배웅했다. 고맙다, 옥분아. 너만은
너만은 내 편이어서 정말 고마웠다. 세마님, 어디 계시든 행복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김진사는 여전히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이들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떠남을 아쉬워하지 않았다. 마당을 걸어 나가면서 이순이는 지난 2해를 되돌아보았다. 그녀가 쏟은 모든 정성과 사랑은 무엇이었을까? 모두 헛된 것이었을까? 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니 진수와 민수가 창문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확연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친정으로 돌아온 이순이를 아버지는 의외로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많이 힘들었구나, 딸아. 죄송하옵니다. 아버지, 소인이 부족해서.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다. 2해 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을 쏟아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옵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서두를 것 없다.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갔다. 친정 마을에서 바느질을 가르치며 살아갈 방법을 찾았다. 어느 날 마을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다. 순이야, 네가 그 집에서 나온 것은 잘한 일이다. 할머니, 계모 노릇이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란다. 아무리 잘해줘도 친어미를 이길 수는 없는 법이지. 소인이 더 잘했다면. 아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아이들이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뿐이다. 할머니의 말에 조금씩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때로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란다.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말이지. 한 해가 지나고 이순이는 마을에서 바느질 솜씨로 유명해졌다. 어린 처녀들이 그녀에게 바느질을 배우러 왔고 그녀는 그들을 딸처럼 예뻐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것은 아닐까? 아이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려고 너무 애썼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삶이었다. (10년) 후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어 있었다. 바느질 솜씨로 유명해진 것은 물론이고 어려운 처지의 여인들을 도와주는 일로도 알려져 있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난 한 부인이 말했다. 이사부님, 김진사 댁 소식 들으셨습니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차분하게 대답했다. 무슨 소식입니까? 큰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작은아들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폐병인 것 같다고. 가슴이 아팠다. 민수가 아프다니. 그리고 김진사님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무리 자신을 미워했던 아이들이지만 아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며칠 후 결심을 했다. 약재를 구해서 그 집에 보내기로 한 것이다. 물론 자신이 보낸 것임을 알리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좋은 약재들을 구해서 옥분이를 통해 그 집에 전달했다. 그리고 민수의 회복을 위해 매일 기도했다. 몇 해가 지난 어느 봄날 이순희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누구신지요? 문을 열어보니 3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정중하게 절을 올렸다. 혹시
이순이 여사님이시온지요? 그렇습니다만 소인은 김민수입니다. 깜짝 놀랐다. 그 작은 민수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민수구나. 어머니,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순이는 당황했다. 무슨 말이냐? 소인들이 어머니께 너무 못되게 굴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이야기하자. 민수를 방으로 들인 이순이는 차를 대접하며 말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옥분이가 어머니께서 그때 약을 보내주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옥분이가 말해준 것이었다. 소인이 아팠을 때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약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소인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떠나신 후였고 소인은 그동안 얼마나 못된 일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수야, 형님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못되게 굴었다고.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소인들을 사랑해 주셨다고. 민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다시 돌아와 주시옵소서. 소인들이 이제는 정말 어머니를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 작고 앙증맞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민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럼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아니다, 민수야. 민수의 얼굴이 슬퍼졌다. 하지만 이제 너희들이 찾아와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너희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그때의 일을 후회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의 상처는 다 나았다. 민수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서로를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보자. 어떠냐?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네. 그날부터 민수는 자주 찾아왔다. 그리고 진수도 함께 와서 정중하게 사과했다. 김진사도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그동안의 무관심을 사과했다. 이순이는 그들을 모두 용서했다. 그리고 가끔씩 그 집을 방문하여 아이들의 자녀들을 돌봐주었다. 할머니. 손자 손녀들도 진짜 할머니처럼 잘 따랐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받는 할머니가 되었다. 그래, 괜찮다. 이제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이순이는 환하게 웃었다.